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민경나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스키 선수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공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측 선수들은 양양공항에서 출발해 북한 원산 갈마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공동훈련단은 자유스키와 알파인 스키 친선 경기, 크로스컨트리 스키 공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측 선수단은 1일 양양공항으로 귀환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들도 함께 방남했습니다. 오늘 통일 비정상회담에서는 특별한 여행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르웨이 국적의 니콜라이 욘센 씨를 만나봅니다. 잘 모르지만 관심가 있는 나라를 하나 선택해서 그냥 배낭 메고 가서 계획 없이 다니면은 아마 좋은 여행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 조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니콜라이 욘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통일 비정상회담 2018년 첫 손님이세요. 아, 진짜요? 네. 2018년 한 해 동안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 있으신가요? 소망? 네. 소망은 뭐 평창 올림픽 때 남북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취미가 여행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30개국 돌아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지금같이 한 30개국 정도 배낭여행 하면은 좀 더 거기에 문화랑 가깝게 뭐 접할 수도 있고 더 쉽게 뭐 현지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고 또 다 계획을 다 세우면은 사실은 못 보는 게 다가 많고 가면서 이렇게 재밌는 걸 발견하는 게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국내 여행은 어디 가보셨어요? 되게 많이 갔는데 많이 갔는데 뭐 남한이면 뭐 제주나 울릉도, 뭐 전주, 경주, 부산, 강릉, 속초, 삼척, 평창 뭐 많이 가봤어요. 새로운 데 가면은 새로운 발견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욘센 씨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여행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북한 여행을 한 번만 가신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 차례 갔다 왔다고. 네, 지금같이 한 6번 정도 갔다 왔어요. 6번이요? 그러면 뭐 평양에 갔다가 또 어디 돌아다니신 거예요? 뭐 사리원, 개성, 원산, 함흥, 정진, 라선, 또 칠보산, 요행산, 교월산, 금강산은 아직 못 갔고 네, 다음에 꼭 갈 거고요. 네. 네. 좀 남부도 갔었고 여기저기 갔을 것 같아요. 먹는 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예. 뭐 북한에서 먹방 많이 하셨나요? 네, 많이 했어요. 뭐 평양 냉면은 제일 유명한데 네, 평양 냉면도 되게 맛있었고 작년엔 좀 함흥에 갔는데 함흥 냉면도 함흥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좀 약간 매운 거 좋아하니까 평양에서는 오리고기 식당이 많은데 뭐 남한이랑 비슷하게 먹어요. 뭐 이렇게 뭐 소스 찍고 먹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애기들 가족 사진 찍어주고 모란봉에서 그림 대회하고 이런 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뭐 어디 가도 그런 사진 찍는 데가 있어요. 네. 뭐 뒤에 뭐 어떤 뭐 그림이나 산이나 뭐 예를 들어 뭐 탈 수 있는 뭐 마을 같은 거 뭐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 다 사진 찍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물놀이 공원이나 동물원도 가면은 항상 그런 사진 찍는 사람은 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로 다가가셨는지 궁금해요. 북한 사람들은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은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남한 사람들은 뭐 남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가 남한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면은 또 통일 이야기도 많이 돼요. 거기 북한 사람들도 되게 통일에 대해서 뭐 원하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고, 그래서 저에게는 뭐 통일 가능할까, 뭐 언제 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도 뭐 길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해봤어요. 남한과 북한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아 진짜 한 민족이구나 라고 느꼈던 공통점도 있나요? 엄청 많아요. 뭐 가면은 뭐 되게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느껴요, 같은 민족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서울하고 부산보다는 서울하고 평양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은 되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뭐 노래방에 가면은 항상 좀 짜증나요. 왜냐하면 노래방에 모든 사람들 너무 잘해요. 북한에서도 똑같대요. 그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없고 다 노래를 하고, 또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또 가사도 다 알아요. 남북한은 역시 아직도 뭐 같은 나라라고 하면은 느낄 수도 있고, 뭐 사람들도 거의 뭐 비슷하다, 뭐 똑같고, 통일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더 존하고 싶어요. 북한에 다녀오신 외국인으로서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역시 그렇게 원래는 쉽게 뭐 갔다 올 수가 없고, 뭐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획도 거의 없으니까, 이건 올림픽 때 이렇게 뭐 서로 갔다 오고 좀 더 뭐 사람으로서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점점 그런 뭐 행사 같은 거 뭐 많아지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되게 좋았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또 저 되게 감사하고요. 같은 마음인 것 같으니까 저도 기분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통일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조선 학생처럼 할까요? 네, 주세요.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냐고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머리를 잘란 다음에는 사람들은 다 멋있다고 말했어요. (31년) 전 겨울바다를 헤치고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 떠난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게 된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통일 발자국에서 그들의 기억을 찾아가 봅니다. 보트피플. 해로를 이용해 국가를 탈출하는 난민들을 지칭하는 말.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1970년대 초반부터 생존을 위한 대규모의 보트피플이 속출합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보트피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북한판 보트피플의 시작으로 알려지며 31년 전까지 다니엘 귀순 케이스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1987년 2월 8일 밤, 대만을 떠난 특별 전세기 한 편이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입국장에 들어서는 11명의 사람들. 이들은 김만철 씨 부부와 자녀, 장모와 처남, 그리고 처제인데요. 일가족이 집단으로 탈북해 남쪽 땅을 밟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 옆에 앉은 이 사람은 저희 아내입니다. 이름은 최복매라고 합니다. 직업은 청진 단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김만철 씨의 처남으로 당시 28살 청년이었던 최정섭 씨도 이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밑에 내려다보래. 이게 대한민국 땅이라고. 남조선을 가는 것이 과연 결정을 잘한 것인지 불안감 때문에 내려다보면서도 남조선이 뭐 불빛이 많다 뭐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공항에 딱 내려서 문이 쫙 열리니까 갑자기 바짝바짝바짝바짝 코 큰 사람, 머리 노란 사람, 별 사람이 몇백 명이가 또 카메라를 터뜨리더라고요. 조용히 정말 그 통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자들 막 허리스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김만철 씨의 가족들은 도착한 첫날부터 이곳저곳을 다니며 남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관심이 따랐습니다. 기자회견은 일단 끝나고 그 버스에 탔어요. 기자하고 경찰이 막 엉켜갖고 난리도 아니더만. 기자 몇 명은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몸을 상반신을 내놓고 사진을 찍는데 절반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피 터지는 전쟁을 하더라고요.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저를 밤에 대한민국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나갈 때 보니까 차가 쫙 일렬이 서 있는데 기자들이에요. 우리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나 혼자서 감히 나간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명동에서 딱 차에서 문이 열고 내리자마자 불빛이 얼마나 환하니까 아무리 밤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생방송으로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불빛이 새어나오는 아파트 아무 데나 찝어라. 그래서 저는 큰 조카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띵동띵동 하니까 그 집에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갔던 선생님들이 누구는 그 가족이 이렇게 왔다니까. 그 집에서 잠깐만 하더니 문을 닫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을 치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나둘 배우면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남한에 도착하기 25일 전 새벽, 50톤급 철선 청진호를 타고 청진항을 떠난 김만철 씨의 가족들. 무작정 동쪽 공해상을 향해 달린 지 10시간. 갑자기 배가 엔진 고장으로 멈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친 파도마저 칩니다. 표류하던 배는 북을 떠난 지 5일 만에 일본 후쿠이 외항에 도착해 일본 해상보안청의 예인 아래 스루가 항구에 닿았습니다. 문제가 터진 거예요. 파도가 치기 시작했는데 그 파도에 살아남은 게 다행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7, 8m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때 당시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일어났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멀미가 나니까 배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좌표가 다 없어졌으니까 무조건 동쪽으로 가자. 불빛이 그 낚시잡이 하는 배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때는 좀 살았다 하는 안도감 때문에. 아침에 보니까 일본 육지가 바라보였는데 너무 기뻤어요. 남북은 김만철 씨의 가족들에 대해 서로 자국으로 인도 요청을 하면서 경쟁이 벌어집니다. 일본 정부는 김 씨의 가족이 제3국 망명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추방 형식으로 대만으로 보냅니다. 원래 가족들이 처음 계획했던 최종 목적지는 따뜻한 남쪽 나라. 많은 이들에게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이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더운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이었고 거기서 보르네에 갔다가 최종 목적지는 브라질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저녁에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북조선으로 갈 사람 여기 써야 되고 제3국행 가야 될 사람 쓰고. 근데 보니까 제3국행으로는 이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3국행에다 쓴 것이지 호주 간다, 남조선을 간다, 미국 간다, 대만 간다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망명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가족들은 대만에 도착한 후에서야 의견 일치를 보게 되고 그들이 올라탄 비행기는 한반도의 남쪽에 내려오게 됩니다. 가족이 11명이고 그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막연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조선 그 영사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남조선으로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김만철 씨의 가족들은 개인 차원에서의 남한 기준에서 벗어나 11세에서 68세 일가족이 함께 탈북해 기준한 첫 번째 사건이자 비공식적으로 바다의 배를 띄워 북에서 탈출한 첫 사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